안녕하세요. 평범한 미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엄청난 한국에 큰 뉴스가 있어서 오늘은 한국 소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정치에 정말 좀 무심하게 지내고 싶었던 저에게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은 상당히 큰 뉴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월 9일 자정을 지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침 10시 40분 서울시 출입기자들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면담이 취소됐다, 모든 행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0시 44분 종로구 가해동에 있는 시장 공간에서 어두운 색의 검은 바지, 회색 신발과 검은 배낭을 착용한 채 외출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종로구 명륜동 와룡공원 인근의 CCTV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되었고, 여기서 경찰의 수색은 시작됐습니다. 경찰의 수색의 시작은 박원순의 딸 박다인이 오후 17분 112에 전화를 걸어서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공간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라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특공대 그리고 형사 드론, 경찰견, 기동대 등을 투입해서 박 시장을 찾기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 3시간 뒤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SNS 계정은 대부분 닫혔고, 그리고 박 서울시장은 그 전날 전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 12시가 지난 바로 시간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변호사였습니다. 인권운동가였고, 특별히 참여연대나 희망재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회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희롱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사건의 재판을 변론을 해서 승리로 이끌어낸, 법정 투쟁에서 판결을 이끌어냈던 일도 있습니다.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정휴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조교가 고발을 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습니다. 6년간의 법정 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1999년 6월 25일 신 교수가 우조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서 부천경찰서 권인숙 성고문 사건 변론을 맡았던 것도 화제입니다. 성고문 사건은 그때 당시에 부천경찰서 경장이었던 문기동이 22살이었던 당시 대학생 권인숙을 성적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이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영래 등과 함께 피해자 권인숙의 변호인단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1월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등 420개 시민단체와 함께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시민연대를 구성해 단체 상임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낙천운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때 박원순은 후보 공천 반대 인사 선정 기준과 적용에 대해서 병역사항,
재산 변동, 부패 혐의, 선거법 위반,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권 행위, 의정활동, 성실성과 법안 정책에 대한 태도, 반의회 반유권자적 행위 등 이런 내용을 적용해서 심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16대 총선 대상자 132명 중 72.3%인 102명이 낙선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일들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숭고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터지고 있는 성희롱 성추행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 비운의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듯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자체 단체장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여직원과의 간통사건, 고문사건, 미투에 연루된 그런 사건이었죠.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던 사건, 연일 터지는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참울하게 합니다. 특히나 존경받고 믿었고 대권 후보 1순위로 늘 올랐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함께 자살은 참 많은 의미를 줍니다. 자살이라는 끝을 말합니다. 생명체가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행위이죠. 예전에는 자진이라는 말을 써서 자살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하면서도 자기 의지나 자기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자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자마자 바로 세상을 뒤로했습니다. 미국에도 정치인이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 폭로에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하원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죠. 미 정계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미 켄터키주의 댄 존슨 공화당 의원이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존슨 의원이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총을 이용해 스스로 자살한 존슨 의원을 찾아낸 겁니다. 자살 사건은 한 지역 언론이 지난 2013년 존슨 의원이 당시 17살이었던 소녀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지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존슨 의원이 주교로 있던 교회에 딸린 아파트에서 존슨 의원이 딸과 함께 잠들었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슨 의원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었죠. 이렇듯이 전 세계적으로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을 때에 영국에서도 정계 인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명인들이, 그런 2세들이 자살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많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자라는 영화 아니면 연예인들이 사망하는, 자살하는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은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일탈을 보는 듯해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정신적으로 지도자가 없는 그런 문제들, 정말 입으로만 정의를 외치고 실천이 없는 정의 실천을 하는 그런 많은 정치 지도자들,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은 보다 더 매서운 눈을 뜨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바로 한국이 가야 될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문제들, 미국과 중국과의 교류, 일본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입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정치적으로 대단히 마음은 편안한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바로 기업주들을 위한 갖가지 혜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부의 일들은 국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 제1이라고 하면서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재택 격리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말 배울 것이 많은, 할 것이 많은 대한민국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구독, 신청과 좋아요 꼭 좀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